가보겠습니다. 자, 오늘 할 부분은 도형의 이동이라는 파트예요. 도형의 이동이라는 파트는 어렵지 않은데 가장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앞으로 지금까지 저희가 직선과 원을 만났지만 2차 함수는 원래 중학교 때 만났다고 치고 2차 함수 한 번 더 해드리긴 했지만 앞으로 3차 함수도 만나고 4차 함수도 만나고 삼각함수도 만나고 지수함수도 만나고 로그함수도 만나실 텐데 그걸 할 때 기본꼴 배우고 맨날 이동을 해요, 도형을. 그래서 그 이동을 했을 때 식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만 해주시면 끝이 납니다. 일단 바로 가볼게요. 이동의 종류에는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평행이동이 있어요. 평행이동. 자, 어떤 점 하나가 있다고 칩시다. 어떤 점이 예를 들어서 제가 맨날 듣는 점 1,2가 있다고 쳐봐요. 근데 이 점을 X축의 방향과 Y축의 방향으로 평행 이동할 수 있어. 얘를 그냥 바로 대각선으로 가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우린 2차원이니까 X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가고 Y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갑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야. 자, 그러면 제가 한번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가고요,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 점을 평행 이동시켜 볼게요. 다시요.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을 시켜볼게요. 그러면 이 점은 어디로 이동합니까? 몇 콤마 몇? 4,0으로 이동하겠죠. 이게 점의 평행 이동이에요.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자, 그러면 일반화 합시다. 어떤 점이 X, Y라는 애가 있었어. 걔를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하고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한번 평행 이동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결과의 점은 어떻게 된다? X 플러스 A가 되고 Y 플러스 B가 된다. 요게 점의 평행 이동이에요. 안 어렵죠? 이게 점의 관점에서 평행 이동입니다. 그렇다면 이 점들을 모아놓은 걸 우리는 도형이라고 해요. 그럼 도형을 한 방에 옮겨보자. 도형을 평행 이동시켜 볼게요. 다시 말해서 점들이 모여있는 어떤 모양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예시를 드릴게요. Y 콜 X제곱이라는 애를 한번 해봅시다. 얘가 Y 콜 fx라는 함수라고 한번 쳐볼게. 그러면 여기에 있는 점은 단 하나가 아니에요. 엄청나게 많아요. 무수히 많은 점이 있어. 거기에서 내가 하나를 딱 잡는 거야. 뭘 잡을 거냐? 여기에 있는 애를 하나 잡을게요. 여기에 있는 애를 하나 잡으면 얘는 0,0이지만 우리는 임의의 한 점을 잡았다고 치고 걔를 x, y라고 한번 해볼게. 괜찮아요? 그런데 얘를 평행이동 시킬 거예요. 얘도 똑같이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가봅시다. 오케이? 그러면 그 평행이동된 결과는 어떤 모양이 될 거냐? 3, 마이너스 2를 지나고 있는 y 콜 x제곱이 평행이동된 이런 모양이 될 거예요. 질문할게요. 얘랑 같은 함수예요? 다른 함수예요? 다른 함수죠? 맞지? 그러면 여기 위에 있는 한 점을 아무거나 x, y라고 하고 여기 위에 있는 한 점을 똑같이 x, y라고 하면 이 x, y는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죠. 당연히 다른 함수인데 우리는 x 좌표, y 좌표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그걸 대표로 그냥 x, y라고 한 거잖아. 그걸 좀 구분해 볼게. 어떻게 할 거냐면 똑같이 x, y인데 이동하기 전에 애를 스몰 x, y라고 할 거고요. 스몰 x, y. 이동한 후에 애를 라지 x, y라고 한번 해볼게. 이동 전에 스몰 x, y 구분해주기 위해서 이동한 후를 라지 x, y 이렇게 해볼게. 그러면 이 이동을 했을 때 우리가 궁금한 게 뭐냐? 선생님 원래 스타트는 y 콜 fx라는 애에서 스타트를 했는데 저는요 그래서 얘가 결론적으로 쟤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이게 평행이동의 관건이란 말이지. 가볼게요. 그러면 선생님 어차피 얘도 점이고 얘도 점이니 우리 방금 점의 평행이동 배운 걸로 선생님 x, y라는 애가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고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동했으니 걔의 점은 x 플러스 3, y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맞죠? 그런데 얘는 이동 전이고 얘는 이동 후죠. 그 이동 후의 점을 우리 뭐라고 할 거냐면 라지 x, y라고 하기로 했어요. 라지 x, 라지 y라고 하기로 한 거야.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오케이? 그런데 내가 할 일은 뭐냐? 선생님 그럼 저는 얘의 방정식을 알고 싶습니다. 다시요.
얘의 방정식을 알고 싶습니다. 얘의 방정식을 알고 싶다는 건 얘의 자취의 방정식을 알고 싶다는 얘기예요. 자취의 방정식을 알고 싶다는 건 첫 번째, 여기 위에 있는 점을 x, y라고 둬라 라고 했었죠. 첫 번째가. 그걸 우리는 스몰이라고도 써, 라지라고도 써. 라지라고 뒀죠, 지금. 그래서 나는 뭘 해야 되냐면 라지 x, 라지 y라고 잡은 얘의 관계식을 얻어야 되는 거야. 맞아요. 자취의 방정식. 그래서 라지 x와 라지 y 사이의 관계식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난 뭘 없애야 되냐? 스몰 x와 스몰 y를 없애야 되는 거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식은 라지 x는 스몰 x 플러스 3, 라지 y는 스몰 y 마이너스 3, y 마이너스 2라는 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난 얘네를 없애야 되는 거야. 이걸 없애려면 분명히 관계식이 있을 거라고요. 어디 있어? 여기 있었죠. 원래 y는 fx, y는 fx. 여기 스몰로 표현된 애들이 있었단 말이야. 이걸 난 라지로 바꾸기만 하면 돼요. 소거하자고요. 스몰로 되어 있는 애들을.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냐? 스몰 x는 라지 x 마이너스 3. 스몰 y는 라지 y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거죠. 얘를 어디다 넣을 거냐? 요 식에 넣겠다고요. 원래 가지고 있는 식에다가. 얘는 모르고 얘는 아는 거야. 지금 난 얘를 알고 싶으니까. 그러면 결과가 어떻게 되냐? 선생님 얘는요. 스몰 y가 라지 y 플러스 2 들어가야 되고 스몰 x 자리에 f 라지 x 마이너스 3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거야. 괜찮아요? 그래서 평행 이동된 결과가 어떻게 되는 거냐? 평행 이동된 결과가 원래 이 식이었잖아요. 여기서 x 대신에 x 마이너스 3을 넣고 y 대신에 y 플러스 2를 넣은 거예요. 맞지? 그러면 이 식은 어떻게 되냐? y 플러스 2는 x 마이너스 3의 제곱 이런 식이 된 거예요. 이런 식이 된 거야. 괜찮아요? 내 목적 다시 한 번만 말씀드릴게요. 내가 지금 하고 싶은 거 원래 이동하기 전의 식은 알고 있어요. 원래 이동하기 전의 식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평행 이동을 한 거야. 얘랑 얘랑 겹쳐져서 그래서 평행 이동한 후의 식이 뭔데? 이걸 알고 싶은 게 나의 목적이라고요. 지금 현재. 평행 이동의 목적. 그렇다면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이동을 하면 x 대신에 뭐가 들어갈 거냐? x 마이너스 3이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원래 점의 이동에서는 x 대신에 x 플러스 3이 들어가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찾고자 하는 점은 스몰 x가 아니잖아. 내가 찾고자 하는 건 라지 x잖아요. 걔를 소거하는 과정에서 얘를 이항해 주셔야 된다고요. 3을. 얘를 넣어주는 과정에서 얘를 이항해 주잖아요. 그래서 얘의 부호가 바뀌는 거예요. 도형의 이동을 할 때는. 이해되십니까? 하나만 더 할까요? 하나만 예시로 하나만 더 하죠. 2차 함수로 했는데 이번엔 원으로 한번 해봅시다. 원으로. 원의 방정식.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1 이렇게 갑시다. 자, 얘를 평행 이동을 시킬 거예요. 원의 생명은 뭐라고 했지? 중심과 반지름. 지금 현재 중심 몇이에요? 중심 0,0이에요. 반지름은 1이에요. 자, 평행 이동을 하면 절대 안 바뀌는 애가 있어요. 누구 절대 안 바뀌어? 반지름은 절대 안 바뀌죠. 이 모양을 유지하면서 평행하게 이동하는 거잖아. 맞죠? 얘를 x축의 방향으로 얼만큼 이동할 거냐면 x축의 방향으로 한 1만큼만 이동합시다. 1만큼 이동하고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이동해 봅시다. 다시요.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이동해 볼게요. 요렇게. 그러면 얘의 원은 중심이 여기에 생기겠지. 내가 지금 중심을 이동시킨 거예요. 중심을 이동시키고 반지름은 그대로 1. 요런 원이 생성이 될 거야. 자, 도형의 이동 아예 모른다고 생각하고 얘의 방정식 세울 수 있겠어요? 도형의 이동이라는 개념 없이 선생님 중심은 몇이에요? 몇 컴마면? 1,2로 바뀌었어요. 그리고 반지름은 1이죠? 그대로죠? 그럼 얘의 방정식을 세워봐. 중심과 반지름 알면 우리 세울 수 있잖아. 어떻게 돼요? x-1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1의 제곱 이렇게 들어가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서 일단 변화를 봅시다. x의 관점에서 얘는 x 대신에 뭐가 들어간 거냐면 x-1이 들어간 거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을 했더니 얘는 x 대신에 x-1이 들어가는 거예요.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이동을 했더니 y 대신에 y-2가 들어가는 거야. 선생님, 점의 이동에서는 분명히 1만큼 이동하면 x 대신에 x 플러스 1이 돼야 되는데 왜 x-1이 들어갑니까? 왜 부호가 바뀌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자취의 방정식을 만드는 동안 이 항이 한번 일어나기 때문이에요. 자취의 방정식을 만드는 동안. 그 얘기를 한번 다시 할게요. 다시 한 번만 더 할게요. 원래 원에 있던 애를 x, y라고 하고
이동한 후의 점을 라지 x, 라지 y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점입니다. 완전히 다른 점. 왜냐면 다른 점들이니까. 여기에서 무슨 일을 벌이는 거냐면 얘를 평행이동시키는 거예요. 얘를 평행이동을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시키는 거예요. 그럼 그 점의 결과는 어떻게 되냐? x 플러스 1, y 플러스 2가 되는 게 맞아요. 그게 맞아요. 플러스 1, 플러스 2 이렇게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이 이동된 점이 뭐랑 똑같은 거냐? 얘랑 똑같은 거예요. 라지 x, 라지 y와. 그래서 요게 다 같아지는 거야. 요렇게. 맞죠? 그래서 우리는 선생님 x 플러스 1은 라지 x, y 플러스 2는 라지 y 요런 결과를 얻게 되는데 우리가 가진 건 얘네 사이의 관계식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얘네를 소거하겠다고요. 난 얘가 필요하니까. 그래서 선생님 스몰 x는 라지 x 마이너스 1, 스몰 y는 라지 y 마이너스 2가 되네요. 얘를 어디다 넣은 거냐? 여기다 넣은 거예요. 그래서 x 대신에 x 마이너스 1이 들어가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2가 들어갑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방금 했던 얘기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얘는 요 식이 맞아요. 라지 x, 라지 y가 맞아요. 근데 그건 구분하기 위해서 썼던 거잖아. 스타트할 때. 그래서 마지막에 그냥 작게 써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선생님, 점은요 그대로 가고요. 부호. 도형은요 바뀌어서 가요. 맞는데 왜 그런지를 이해하시라고요. 왜 그런지를 이해하셔야 돼요. 오늘 하는 내용의 핵심 포인트 다 했습니다. 끝. 1번화만 할게요. 1번화만. 도형이 이동하기 전에 x랑 y로 구성된 어떤 식 하나가 있어요. 관계식. 우리가 x에 따라 변하는 식을 y 콜 fx라고 하잖아요. 근데 x도 변하고 y도 변하면 어떤 식을 쓰냐면 이렇게 써요. x도 변하고 y도 변하면 f x, y는 0이라고 씁니다. 상관없어요. 어쨌든 변수가 뭐 이렇게 된다. 그리고 우변을 0으로 만들었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얘를 평행이동시킵니다.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의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했다고 치자고. 그럼 얘는 그대로 x가 x 플러스 a가 되는 게 아니라 이항하는 과정 때문에 도형에서는 뭐가 되냐? x 대신에 뭐가 들어간다? x 마이너스 a가 들어가고 y 대신에 y 마이너스 b가 들어가면 얘가 평행이동 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괜찮아요? 오케이? 여기까지 필기 한번 합시다. 도형 1번에다가 1번, 2번 같이 한 건데 되게 자세히 했어요. 자, 이거 하나만 추가할게요. 자, 도형의 이동을 볼 때 여러분들이 배운 도형이 몇 개 없는지라 사실 도형의 이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여기 나온 2차 함수와 원이에요. 도형의 이동에서. 그러면 도형의 이동을 읽어낼 때 여러분들은 2차 함수에서는 뭘 가지고 기준점을 잡는 게 좋겠니? 너네 이 점이 어디로 옮겨졌는지 보여요? 이 점이 여기에서 갔을 때 어디로 옮겨졌는지 보여? 안 보여요. 이동 전과 후가 이런 점을 찍으면 잘 안 보여요. 왜냐면 무수히 많은 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차 함수에서 이동을 볼 때는 무조건 뭘 가지고 보느냐? 꼭지점을 가지고 봅니다. 2차 함수의 기준점은 꼭지점이라는 거 써주시고 원도 이동을 볼 거야. 원의 이동을 볼 때에는 방금 제가 말씀드렸어요. 뭘 기준으로 봤죠? 중심 기준으로 보시는 게 가장 정확하게 평행이동을 읽을 수 있다라는 것까지만 필기를 해주세요. 2차 함수는 꼭지점, 원은 중심을 가지고 봐야 우리는 정확한 이동을 볼 수 있다 까지입니다. 오늘 가장 어려운 거 다 끝났어요. 렛츠고 가봅시다. 1번. 자, 문제를 보고 점이 이동했는지 도형이 이동했는지를 판단하셔야 돼요. 점이 이동하면 부호 그대로 가져가는 거고요. 도형이 이동하면 부호 바뀌어서 가져가는 겁니다. 오케이? 자, 보세요. 집중합시다. 자, 어떤 점이 있대요. x, y라는 애가 x 플러스 2, y 마이너스 1에 의해서 이동을 한대요. 자, 그럼 딱 보자마자 x 대신에 x 플러스 2 됐어. 그럼 x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2만큼 이동한 거예요. 점이니까. 그쵸? y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마이너스 1만큼. 대답 좀 해주세요. 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런 이동에 의해서 점 0,2가 원점을 지나는 직선 L의 점으로 옮겨진대요. 그럼 0,1을 옮기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0,1을 옮기면 몇 컴마 몇이 되는 거야? 2,1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2,1을 지나면서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 되는 거 아니야? 맞죠? 0,0과 2,1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직선 나왔어. 점과 기울기, 점과 기울기, 기울기 갑시다. 기울기 몇? 2분의 1. 원점과 2,1이니까. 그러면 y는 2분의 1x. 0,0 지나니까 얘가 땡입니다. 답. 어려워요? 아니요. 정말 쉬워요. 정말 쉬워요. 여러분들 2번 한번 풀어보세요. 안 돼요? 그리고 있었어? 아니야. 그리면 안 돼요. 자, 갑시다. 점을 점으로 옮긴대요. 점을 옮기는 거야? 도형을 옮기는 거야? 점을 옮기는 거야? 도형을 옮기는 거야? 점을 옮기는 겁니다. 대답 좀 해주세요. 점을 옮기는 겁니다. 점을 옮기면 부 그대로 가져가, 반대로 가져가. 그대로 반대로. 그대로, 점은 그대로. 점은 그대로, 도형은 반대로. 자, 그러면 얘 1에서 마이너스 2 됐어요. x축의 방향으로 몇? 마이너스 3. 마이너스 1에서 3 됐어요. y축의 방향으로 몇? 4. 이런 평행이동인 거죠. 이런 평행이동에 의해서 A랑 B가 A'과 B'이 된대요. 옮기면 되죠. A라는 애가 A, B고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 Y축의 방향으로 4만큼 이동을 시켰더니 얘는 결과가 A', 2,1이 됐답니다. 아, 그 뭐야. 얘를 마이너스 3 했더니 2가 됐다는 얘기 아닙니까? A는 몇? 5 이렇게 되겠죠. 그죠? B는요. 얘 플러스 4를 했더니 1이 됐대요.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동 읽어내시고 했던 거 전 후만 잘 확실하게 보시면 돼요. 전 후만. B는 2,1이고 B'은 C, D가 됐답니다. 얘는 여기에서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 Y축의 방향으로 4니까 X 마이너스 3만큼 가면 마이너스 1, Y 4만큼 가면 5 이렇게 되는 거죠. 끝입니다. A, B, C, D. 어렵지 않아요. 정말로 어렵지 않아요. 도형의 이동. 근데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입니다. 넘어갈게요. 밑에 있는 문제들 여러분들이 풀어보세요. 도형의 평행이동 2번으로 넘어갑시다. 뒷장. 다 했어요. 방금 했던 얘기예요. 5번 바로 풀어드릴게요. 5번. 자, 점인지 도형인지 판단하셔야 돼요. 어떤 점 1,2를 마이너스 3,3으로 옮기는 평행이동에 의해서 직선 3x-4y 플러스 5는 0이 어떻게 옮겨지는지 읽어달래요. 자, 얘 점이야, 도형이야? 점이죠. 그럼 그대로 그냥 읽어주시면 돼요. x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마이너스 4만큼. 이렇게 간 거고요. y축의 방향으로 몇 만큼? 1만큼. 그렇죠. 이렇게 이동한 거예요. 그럼 이 똑같은 이동에 의해서 이 직선은 어떻게 이동되니? 이렇게 묻는 거야. 자, 갑시다. 그러면 얘는 점이야, 도형이야? 도형이죠. 얘 직선이잖아. 그럼 얘는 x 대신에 x 플러스 4를 넣어야 된다고요. x 대신에 x 플러스 4를 넣어야 되는 거야. 부 반대로. 그래서 나머지는 다 똑같이 두시고 x자리를 x 플러스 4를 이렇게 넣어주는 거야. 괜찮아요? 또 y자리는 y 대신에 뭐 넣어야 될까, 얘들아? y-1 넣어주시면 돼요. y-1. 그리고 나머지는 다 똑같이. 이게 끝이에요. 이동한 후. 정리만 해주시면 되잖아요. 3x-4y, 3x-4y 이렇게 썼고요. 상수만 12 플러스 4 플러스 5, 12 플러스 4 플러스 5 플러스 21은 0 맞나요? 요렇게 해서 답 나오는 겁니다. 점인지 도형인지만 구분하시면 돼요. 됐죠? 점이면 그대로, 도형이면 반대로. 끝! 여러분들이 8번 한번 해보시죠. 8번. 원. 도형을 평행이동 시킵니다. 원을 평행이동 시킬 때에는 제가 가장 먼저 생각하라고 한 게 사실 중심이에요, 중심. 중심이 0,0에서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중심이 1, 마이너스 3이 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걔의 원방은 1, 마이너스 3, x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은 16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 이건 지금 제가 방금 어차피 중심이 이동할 것이니 중심만 보고 평행이동 시켜버리자 라는 얘기가 됩니다. 맞죠? 그런데 여기에서 도형의 이동의 관점으로 보면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이동하면 x 대신에 x 마이너스 1, y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이면 y 대신에 y 플러스 3 이라고 표현해도 똑같은 거고요. 어떻게 보셔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모두 다 저는 점의 평행이동으로 본 거고 이건 도형의 평행이동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 수 있는 건
1, 마이너스 3을 기준으로 해서 원이 생기나 봐. 반지름이 4인 원이 생기나 봐요. 뭐 이렇게 생기나 봐요. 네, 이렇게 생기는데 여기에서 x축에 의해서 잘린 현의 길이래요. 내가 궁금한 거 요만큼이네. 맞죠? 얘 x축과 몇 점에서 만납니까? 2점. 그럼 그어야죠. 그어야지. 2점에서 만났는데 아무것도 안 긋고 계시면 절대 못 풀죠. 반지름 그어주시고. 그리고 또 여기서 수직 2등분 한다. 챙겨주셔야죠. 맞죠? 그럼 여기 몇이야? 여기 1, 마이너스 3이었어요. 1, 마이너스 3이었어. 여기 몇이야? x축에 내린 수선의 발. 3 아니겠습니까? 그럼 피타고라스 쓰시면 얘는 루트 16 마이너스 9 해서 루트 7이고요. 2배니까 2루트 7 이렇게 나오겠죠. 지금 추가된 건 이거 쓰는 거밖에 없고요. 이걸 못했으면 원방을 못하는 거예요. 원방. 보조선 긋는 거 제가 가장 쉽게 가장 모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나올 때마다. 오케이. 그래서 답은 2루트 7. 굿. 굿. 넘어가도 되죠? 넘어가도 되죠? 자, 3번 펴주시고. 자, 가봅시다. 봅시다. 자, 보시면. 제가 오늘 도형의 이동이라는 걸 한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 평행이동이라는 파트를 했습니다. 평행이동. 뭐야, 이게? 평행이동. 이동의 종류는 딱 두 가지예요. 평행이동을 하거나 대칭이동을 합니다. 대칭이동. 우리 이미 한 적 있어요. 절대값 그래프 그리기 할 때 이미 한번 제가 말씀드렸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대칭이동을 할 건데 대칭이동은 점을 대칭이동할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 도형을 대칭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다 보여드리고 왜 그렇게 되는지 보여드리고 끝낼게요. 자, 봅시다. 대칭이동의 종류는 4개가 있습니다.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어떤 점이 있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할 수도 있고 원점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할 수도 있고요. Y =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할 수도 있어요. 가볼게요. 그러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하면 어떤 점 하나가 있다고 칩시다. 1,2가 있었다고 칩시다. 자,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했어. 어떻게 돼? 몇 콤마면? 1, 마이너스 2가 되는 거 맞죠? 일반화해서 바로 쓸게요. X, Y라는 애가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이 되면 어디에 부호가 마이너스? Y에 부호가 마이너스. 그래서 얘가 X, 마이너스 Y 되는 거예요. 됐죠? 얘를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켜봅시다.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 시키면 마이너스 1,2죠. X좌표가 변합니다. 그래서 얘는 X, Y가 마이너스 X, Y가 된다. 자, 원점에 대해서 이동시키면 원점에 대해서 여기로 오는 거죠. 원점에 대해서 이동시키는 건 요 점을 중점으로 해서 요렇게 오겠다는 얘기거든요. 걔는 근데 뭐랑 똑같냐면 Y축 대칭하고 X축 대칭 온다. 이렇게 봐도 되고 X축 대칭하고 Y축 대칭했다. 이렇게 봐도 되거든요. 결론 두 개의 부호가 다 바뀝니다. 원점 대칭을 하면. 그래서 X, Y가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 이렇게 된다. 괜찮죠? 라스트입니다. Y =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할 거예요. 지금 쓰지 마세요. Y =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킬 겁니다. Y =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어떻게 될까? 생각해보죠. Y = X는 여기예요. 답만 알고 계시면 안 돼요. Y =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여기가 1,2입니다. 요거야. 어디로 갈지는 상상이 되십니까? 어디로 가요? 얘에 대해서 접는 거예요. 대칭 이동이니까. 얘에 대해서 접으면 얘는 요쪽으로 올 거야. 맞죠? 그럼 내가 말해야 되는 건 요 점의 좌표란 말이야. 말할 수 있겠어? 말할 수 없겠어? 말할 수 없겠어? 자, 잘 봐요. 그럼 얘에 대해서 접는다는 얘기는 이 빨간색에 대해서 접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수직 이등분한다는 얘기예요. 수직 이등분한다는 얘기예요. 얘를 수직 이등분한다는 얘기예요. 맞지? 그러면 자, 크게 해서 한번 봅시다. 얘는 Y = X. (1, 2로 보여드릴게요. 자, 수직 이등분한다는 얘기는 얘에 대해서 접었을 때 얘가 이동된 점이 여기에 있다는 얘기고 그때 얘는 뜻이 수직 이등분한다. 수직 이등분한다. 얘기 나오면 제가 몇 가지 쓰라고 했어? 2가지 쓰라고 했어요. 수직인 거랑 이등분하는 거 둘 다 쓰라고 했죠. 첫 번째, 그렇다면 선생님 저는요 얘의 좌표를 몰라요. 얘의 좌표를 A, B라고 둡시다. 괜찮아요? 난 A, B만 얻어내면 돼. 그래서 문자 2개, 식 2개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첫 번째, 수직
이라는 얘기는 뭘 써야 돼? 기울기에 곱이 마이너스 1 쓰셔야죠. 왜 여기 대답 하나도 안 해줘? 왜 하나도 안 해줘 대답? 네? 왜? 자, 그러면 얘 기울기 몇이에요? 파란색. 1이죠. 기울기 1이잖아. 얘 1이잖아. 그쵸? 그러면 이 빨간색의 기울기는 몇 돼야 돼? 마이너스 1 돼야겠죠. 왜냐면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라며. 그러면 여러분들 이렇게 하시면 계속 진도가 느려져요. 제가 약속드렸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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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들 네 분만. 여기 기울기가 마이너스 1 됩니다.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x의 증가량분의 a-1분의 b-2가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식 하나가 나옵니다. 두 번째, 수직이기도 하면서 2등분하기도 해요. 2등분한다는 얘기는 얘네 둘의 중점이 요 위에 있다는 얘기예요. 직선 위에. 그쵸? 그래서 중점이 뭔데? 중점. 2분의 a 플러스 1, 2분의 b 플러스 2. 얘가 중점이고 얘가 y 콜 x 위에 있대요. 그럼 뭐 할 수 있어? 대입할 수 있는 거잖아요. y랑 x랑 똑같대. 그래서 2분의 a 플러스 1은 2분의 b 플러스 2. 문자 2개, 식 2개. 이게 나온 거죠. 그럼 풀면 무조건 a, b가 나올 거라고요. 풀어볼게요. 2 없어지고 그럼 a는 b 플러스 1입니다. 얘는요. b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a 플러스 1. a 플러스 b는 3. 이렇게 되죠. 그럼 얘 넘겨서 볼게요. a 마이너스 b는 1. 둘 더하면 2a는 4. 결론 a는 2, b는 1 이렇게 되네요. 결론 이 좌표는 몇 콤마 몇이 됐다? 2,1이 됐다 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는 딱 보자마자 보이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얘는 무슨 아이디어 이용하는 거냐면 수직 2등분의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거예요. 수직 2등분의 아이디어를 이용한다는 걸 왜 알아야 되느냐? 얘는 결과는 엄청 쉬워요. 결과 방금 1,2에서 몇 콤마 몇으로 갔어? 2,1로 갔죠. 얘는요. x, y라는 애를 이동시키면 y, x가 돼요. x, y를 바꿔주는 형태가 나와요. 언제나. 일반화해서 보면 똑같은 방식으로 일반화해서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y 콜 x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여러분들이 기억해. x, y가 바뀐다라는 거 기억하는데 시험 문제 y 콜 x에 대한 대칭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문제는 y 콜 2x에 대한 대칭해봐.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1에 대해서 대칭시켜봐. 이걸 준단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나오는 과정을 알고 계셔야 되는 거예요. 수직 2등분이 나오는 과정. 오케이? 되셨어요? 여기까지 일단 필기 한번 합시다. 점에 대한 이동. 해도 돼요? 자, 봅시다. 또 까먹으셨을 거니까. 이동의 종류 몇 가지? 2가지. 무슨 이동? 대칭 이동부터 했어? 평행 이동부터 했어. 그렇지. 그 다음 대칭 이동. 평행 이동하면 점이 평행 이동하면 부호 그대로 가고 도형 이동하면 반대로 간다. 맞죠? 대칭 이동하면? 대칭 이동은 몇 가지 있는데? 4가지. 뭐.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y는 x 대칭. 갑자기 나랑 놀 마주치니까 갑자기 대답을 하기 시작했어요. 대답을 하지도 않았어. 대답하는 척. 이렇게 했어. 그렇지? 그랬어? 안 그랬어? x축 대칭 이동입니다. x축 대칭 이동은 누구의 부호가 바뀌어? y의 부호. y축 대칭 이동. x의 부호. 원점 대칭. 둘 다 바뀌어. y는 x. 그냥 바꿔. 맞아. 그냥 바꿔. 이게 점이죠. 얘는 쉬운 게 도형도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보여드릴게요. 진짜 도형도 똑같은 거. 선생님 좌측의 방정식을 찾으라면서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진짜 쉬워요 얘는. 무시무시한 도형을 한번 그려볼게. 안 무시무시해요? 자, 얘가 무슨 이동을 할 거냐면 x축에 대해서 한번 평행 이동을 해봅시다. x축에 대해서 평행 이동을 하면 잠시만요. 제 욕심을 냈나 봐요. 이렇게 되겠죠. 맞냐? 얘들아, 어렵지? 내가 제일 어려워. 이렇게 그릴게요. 괜찮아요. 이렇게 그립시다. 자, 얘를 이렇게 x축에 대해서 접으면 이런 모양이 된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건 이게 전 모양인데 내가 하고 싶은 건 그래서 이동한 후의 자취의 방정식이 뭔데? 이게 궁금한 거예요. 괜찮죠? 그러면 전의 점을 아무거나 하나 얘를 x, y라고 두는 거야. 그러면 얘가 대칭 이동해서 나오는 점이 하나 있을 거 아니야. 걔를 라지 x, 라지 y라고 두는 거예요. 똑같은 거야 지금. 그런데요 선생님 x, y가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으니까 얘는 누구의 부호가 바뀌는 거야?
y의 부호. 그래서 x, 마이너스 y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바뀐 게 라지 x고 얘가 라지 y 되는 거 아니야? 맞죠? 그래서 요 x 자리에 얘를 넣어버리면 끝나고요. 요 스몰 y 자리에는 어차피 이거 마이너스 이렇게 탁 바꾸면 똑같잖아. 다시요. 어떻게? 스몰 x는 라지 x, 스몰 y는 마이너스 라지 y 이렇게 되기 때문에 어차피 얘 들어가면 스몰 y 자리에 마이너스 y 넣는 거예요. 마이너스 y는 f 라지 x. 다시 말해서 이동 전과 이동 후에 변하는 게 y 자리가 마이너스 y 된다. 똑같다고요. 점이랑 달라지는 게 하나도 없다. 라는 겁니다. 이유는 자취의 방정식을 써보면 부호만 바뀌는 거기 때문에 얘를 이항하는데 이항할 때 어차피 마이너스로 곱하는 건 똑같이 마이너스 곱해서 똑같은 거다. 아, 달라지는 거 없다. 되셨어요? 오케이. 이게 도형이에요. 도형. 조금 이따 쓰시고 바로 문제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달라지는 게 별로 없어서 9번 바로 갈게요. 9번. A가 2,-3인데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걸 B,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걸 C, BC의 중점의 좌표를 구하랍니다. 오케이. 완전 초쉬워요. 2,-3인데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랑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 B, C래요. 얘는 B고 C. 자, 몇 콤마 몇? 2,3. 오, 잘한다. C 몇 콤마 몇?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그런데 얘의 중점의 좌표를 구해달래요. 중점 구할 줄 아나? 평균. 됐어요? 평균. 몇 콤마? 0,0입니다. 답은 0,0. 허무해요. 끝. 여러분들한텐 11번을 시킬 건데요. 11번. 자, 문제 봐봐. 말이 많긴 많거든요. 11번을 시킬 거예요. 말이 많긴 많은데 얘들아,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P49입니다. P49예요. 49번의 이동을 다 쓰진 않겠지. 규칙이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이 잘 한번 써보세요. 차근차근 쓰시면 돼요. 이거 쓰셔야 돼요. 이건 남겨둘 테니까 쓰시고 13번 풀겠습니다. 13번 오늘 거 안 어렵죠? 어려워? 이미 다 절대값 때 했던 얘기라 여러분들. 네, 자 13번입니다. 보시면 점 마이너스 1,0을 지나는 이런 직선을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후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였더니 점 1,3을 지난대요. 처음 직선의 기울기를 구하랍니다. 식 세우자. 하라는 대로 할 거예요. 처음에 누구를 이동시킬 거냐면 직선을 이동시키기 시작할 거예요. 직선의 방정식이 있어야 됩니다. 기울기 몰라. M이라고 줄게요. 한 점 마이너스 1,0 지난대요. 그럼 이 직선의 방정식은 Y는 M, X 플러스 1을 직선의 방정식으로 만들 수 있죠. 괜찮아? 여기서 스타트. 근데 얘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후에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했더니 이 직선이 1,3을 지난대요. 그럼 직선을 찾자. 갑시다.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 평행 이동이에요. 점이에요. 도형이에요. 지금 점이야? 도형인데. 정신 차려. 도형인데. 도형이 1만큼 평행 이동했어. 그대로 반대로. 오케이. Y 대신에 Y-1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Y-1은 M, X 플러스 1.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에 X축의 방향으로 대칭 이동. 아니죠. X축의 방향으로 대칭 이동이 아니죠.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 그럼 무슨 좌표 바뀌어? Y좌표 바뀌는 거죠. Y좌표 바뀌면 Y 대신에 마이너스 Y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그럼 마이너스 Y-1은 M, X 플러스 1. 얘가 1,3을 지난답니다. 그럼 1,3을 대입하세요. 요렇게. 대입하면 여기 3 넣으면 마이너스 4는 1, 2M. 띵띵띵. M은 마이너스 2. 끝났습니다. 하라는 대로 가시면 돼요. 어렵지 않아요. 정말로. 하라는 대로. 막 이상한 거 막 하지 마. 막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는데 막 Y 대신에 마이너스 Y 넣는 게 아니고 막 마이너스 Y 플러스 1 이런 거 넣고 막 그러시면 큰일 나요. 하라는 대로 순서대로 잘 적어 놓으시고 따라가시면 됩니다. 하나만 확인할게요. 14번에 문제 읽어보시면 직선을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이 원의 넓이를 2등분 동그라미.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뭔 소리예요? 원의 넓이를 2등분한다. 중심을 지난다. 그 말이 땡이에요. 중심을 지난다. 이것만 아시면 돼요.
네, 여기까지 이동하고 다음 시간에 하는 거는 저희 직선이랑 평행이동이랑 대칭이동 약간 들어간 말 좀 많은 애들이거든요. 어렵지 않아요. 지금 방금 했던 거 활용해서 몇 문제 풀어보고 끝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번 직선에 대한 대칭이동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펴주시고요. 여기는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 할 거예요. 근데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동 한 거 아까 했어요. y는 x에 대해서 대칭이동 한다 라고 하면 제가 무슨 아이디어 쓰라고 했죠? 수직 이등분 아이디어 써라. 그게 다예요. 그게 y는 x든 다른 직선이든 똑같이 수직 이등분의 아이디어를 쓸 거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18번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17번 해보시는 거예요. 제가 18번 보여드릴게요. 18번 보시면 두 점 A랑 B가 있대요. 근데 이 두 점이 L에 대해서 대칭이래. 그럼 또 X축, Y축 그리고 있지 말고 그냥 L에 대해서 A는 2,3, B는 4,-1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 중간에 L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그림상 요렇게 되는 겁니다. 수직 이등분을 사용해야 된다. 첫 번째 수직부터 갑시다. 내가 해야 되는 거 이 L에 대한 정보를 얻는 거예요. 첫 번째 수직이라는 아이디어. 수직 기울기의 곱이 -1이다. 그러면 여거의 기울기 찾을 수 있죠. 얘의 기울기. 얘의 기울기는 몇이에요? 4 빼기 2분의 -4. 기울기 -2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찾고자 하는 애 L의 기울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2분의 1이 되겠죠. 곱이 -1이니까 2분의 1이 되겠네. 두 번째. 이번엔 2등분의 아이디어 씁시다. 2등분. 2등분이라는 건 얘와 얘의 중점이 L 위에 있다라는 거니까 중점 찾죠. 중점 몇 콤마? 3,1 이렇게 되겠네. 아, 그럼 얘는 기울기가 2분의 1이고 3,1을 지나는 직선 아니겠습니까? 땡땡땡 바로 써버립시다. L은 Y는 몇 X? 2분의 1X. 그리고 3 넣는데 1 나와야 된대요. 3 넣는데 1 나와야 돼. 3 넣으면 2분의 3. 뒤에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들어가야겠죠. 3, 맞나? 네, 맞아요. 요게 L이다. 근데 L이 X축과 Y축으로 둘러싸인 거 어떻게 되냐라고 하면 풀이면 되죠. X축 1 지나겠네요. 그죠? Y축 마이너스 2분의 1 지나겠네요. 요렇게. 요 넓이 구해달래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2분의 1 하시면 답은 4분의 1 이렇게 나오겠네. 끝. 어렵지 않죠? 수직 2등분의 아이디어 쓰시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17번 풀어보세요. 17번. 해볼게요.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수직 2등분 제가 하면 되게 막 쉬워 보이시는데 혼자 하면 잘 안 돼요.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그림 그려놓으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라는 대로 하세요. 여러분들의 고집을 부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하라는 대로. 그게 제일 쉽고 빨라요. 간다. 직선이 있어. 2x-y-2는 0이라는 애가 있는데 A라는 애를 대칭이동 시켰을 때 마이너스 1,2로 갔대요. A의 좌표를 구하래요. A의 좌표를 A, B라고 합시다. 수직 2등분 된다 라는 아이디어 쓰겠다면서요. 첫 번째 수직이랍니다. 기울기 몇? 2. 얘는 그래서 마이너스 2분의 1. 그쵸? 얘가 기울기가 2니까 곱해서 마이너스 1 돼야 되니까 마이너스 2분의 1. 그러면 얘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A 플러스 1분의 B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런 식 하나가 나오죠. 두 번째 2등분 한답니다. 2등분. 2등분하면 중점이 어디 위에 있다? 직선 위에 있다. 중점을 대입하시는 거죠. 대입. 그림을 그리세요. 그러면 얘는 중점이 2분의 A-1, 2분의 B 플러스 2 이렇게 됩니다. 대입할게요. 대입하면 A-1 마이너스 2분의 B 플러스 2 마이너스 2는 0 B 플러스 2 이렇게 돼서 얘네들 연립하시면 돼요.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저 문제 무궁무진하게 만들 수 있어요. 이 문제 그리고 안 나와요. 사실 제일 중요한 거 요게 요 1번, 2번에서 수직 쓰고 2등분 쓰는 아이디어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그림을 그려내는 것 그리고 요게 중요한 거지 요걸 쓰느라 막 급급하시면 안 돼요. 계산이잖아 계산. 마치 이 계산은 그냥 연립 1차 연립 1차 방정식 뿐이에요. 오케이? 되셨죠? 수직이랑 2등분이라는 아이디어를 차근차근 쓰시면 됩니다. 뭔가 하나를 빠뜨리셔도 못하는 거고. 20번 보시면 20번 보시면요. 20번에
놀라운 얘기가 나요. 어떤 원과 원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래. 어떤 원과 원이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자, 봐봐. 어떤 원이 있는데 어떤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래요. 대칭 이동을 해도 변하지 않는 하나는? 반지름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난 뭐만 보면 돼? 중심만 보면 돼요. 중심만 대칭 이동되면 됩니다. 얘랑 얘만 대칭 이동되면 되는 거예요. 원은 페이크입니다. 중심만 보면 돼요. 우리 방금 했던 거랑 똑같다고요. 중심만 가지고 수직 이등분 쓰시면 답 나오는 거예요. 원과 원이 대칭 이동이다. 아, 중심과 중심이 대칭 이동이다. 만 쓰시면 됩니다. 페이크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게 원은 무조건 중심, 2차 함수는 무조건 꼭지점. 요걸로만 보시면 됩니다. 괜찮죠? 괜찮죠? 오케이. 요거 하나만 써두세요. 20번에. 중심과 중심으로만 해주면 된다. 하나 시켜볼게요. 21, 아니 2개 시킬게요. 21, 22. 2개 한번 해봅시다. 21, 22. 아이디어만. 21번 보시면 원을 막 평행이동하고 대칭이동 하는데 원 전체를 가지고 움직이면 힘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중심만 가지고 가겠습니다. 반지름은 어차피 똑같아요. 아무리 이동을 해도 반지름은 똑같으니까 중심이 몇 컴마 몇이야? 원래 스타트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맞죠?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평행이동을 하겠대요. 그럼 몇 컴마 몇이 돼요? 몇 컴마 몇?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대답 좀 해주세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는 거야? 또 대칭 이동하래요. Y는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대칭 이동하래요. 그러면 얘는 요거에 대해서 대칭 이동이니까 Y 콜 마이너스 X에 대해서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대칭 이동하면 수직 이등분 아이디어 쓰면 얘 나오겠죠. 걔가 중심입니다. 이 중심에 대해서 반지름은 똑같이 하게 원을 세팅을 하시고, 그럼 원이 세팅이 됐을 때 그 원이 X축과 만난대요. 그럼 우리가 그어야 되는 보조선은 반지름이랑 수직 이등분하는 요 삼각형을 이용해서 피타고라스를 쓰겠죠. 되셨어요? 이거 쓰시면 답은 2루트 7 이렇게 나옵니다. 되셨죠? 네. 지금까지 배운 모든 아이디어를 다 쓰는 거예요. 여러분들 도형은 단독 문제 별로 안 나와요. 다 섞일 겁니다. 어떤 때는 뭐 이거 쓰고 저 다 섞여서 못 풀어요가 아니라 뭐가 나와도 언제나 풀 수 있게 개념 공부를 하셔야 돼요. 22번. 직선이 있답니다. y = x 플러스 2라는 애가 있대요. 이런 애가 있는데 얘를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한 후에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직선이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대요. 원의 넓이를 이등분, 뭔 소리예요? 뭐 지난다? 중심 지난다. 중심 지난다. 그러면 나 여기 직선 구할 수 있을 거 아니야. y축의 방향으로 a만큼 평행이동했어요. y 대신에 뭐 들어가야 돼? y-a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얘가 y-a는 x 플러스 2 이렇게 되고, 걔네 원점에 대해서 대칭 이동했습니다. 부호 뭐뭐 바뀌어? x, y 둘 다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마이너스 y-a는 마이너스 x 플러스 2 요런 직선이 되는 거고요. 이 직선이 요 원의 넓이를 이등분한다고 했으니까 얘의 중심을 지날 것이다. 중심 찾아야겠네요. 제곱꼴로 만들어야겠네. 그럼 얘는 x-2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뭐 어쩌고 저쩌고. 반지름 필요 없으니까. 그래서 2,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넣어주시면 a가 나오겠죠. 결론 답은 a는 1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됐어요? 어려운 얘기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단 하나도. 쓸 거 쓰시고 오케이. 25번 보시죠. 25번. 여기 있는 문제만 풀면 끝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여기 있는 문제가 어렵다면 앞에 부분이 지금 숙지가 안 된 거예요. 25번 봅시다. 자, 아주 멋있는 문제 나왔어요. 멋있는 문제. 두 방정식이 있대요. 집중 좀 해주세요. 마지막 세 문제입니다. 오늘 유종의 미를 거둬야 되는데. 네. 여러분들, 이러다가, 네. 큰일 납니다, 진짜. fx가 여기 있대요. fx가 이렇게 있는데, 이 fx를 gx한테 보낼 거야. 이 식을 이용해서 이 식을 표현해 달라. 그 소리는 얘를 전이라고 생각하고 얘를 후라고 생각해서 무슨 짓을 해야 제가 나올까를 고민하시는 거예요. 이 모양을 이 모양으로 바꾸는 거야. 간다? 얘들아, 이거 그대로 평행 이동하면 얘 나올 수 있어, 없어? 절대 없죠. 그러면 뭔가를 해야 저 모양이 나올 거 아니야.
평행이동 하기 전에 대칭이동부터 먼저 좀 합시다. 첫 번째 대칭이동 할게요. 어떻게 대칭이동하면 저 모양이 딱 나와? Y축? Y축 대칭이동하면 안 나와요. X축 대칭이동하면 똑같은 모양이 나와요. 첫 번째, 스타트가 fx, y는 0인데 거기에서 나는 선생님 X축 평행이동하면 요런 모양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하면? 평행이동. 누구 축에 대해서? Y. X축에 대해서 몇 만큼? 몇 만큼 간 거야? 뭐 하나 기준 잡으셔서 보시면 돼요. 마이너스 3만큼 간 거죠. 이걸 그대로 식으로 써주시면 얘가 gx라고요. 오케이? 도형 나온 게 더 쉽지 않나요? 이게 더 쉬워요, 여러분들. 자, X축에 대해서 평행이동합니다. 누구의 마이너스? Y의 마이너스. 그래서 얘가 X축에 대해서 평행이동한 식이 x, 마이너스 Y는 0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X축에 대해서 마이너스 3만큼 이동했어. X 대신에 뭐 들어가? X 플러스 3이 들어가야죠. 그래서 F X 플러스 3, 마이너스 Y는 0. 이게 gx라고요. 답은 x 플러스 3 마이너스 y, x 플러스 3 마이너스 y, x 플러스 3 마이너스 y. 없네. x 플러스 3 마이너스 y. 답은 3번입니다. 끝.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거 이거 하나는 기억해 주세요. 이동 생각할 때 여러분들이 이동을 하면 대칭 이동부터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다음에 평행 이동 봐라. 이 순서로 하세요. 여러분들이 정해야 되는 상황이라면 대칭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 평행 이동을 봐라. 그게 가장 쉬울 겁니다. 23번 하나만 풀어드리고 끝내겠습니다. 자, 23번입니다. 23번 하기 전에 23번 하기 전에 혹시 이 문제 기억하시는지. 만약에 어떤 한 점 A라는 애가 1,1이고 B라는 애가 한 4,5 정도? 근데 문제에서 P라는 애가 X축 위를 움직이는데 P라는 애가 X축 위를 막 움직이고 있는데 AP 더하기 BP의 거리의 최소값의 합을 구해달래요. 얘 더하기 얘의 최소값을 구해달라. 인 거예요. 기억나세요, 이 문제? 자, 선분의 합을 해야 되는데 공식대로 해버리면 얘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얘 루트 더하기 루트 못한다. 그래서 그림으로 풀 수밖에 없다. 그림으로 풀려고 했는데 선분의 길이의 합은 뭐가 되라고 했냐면 일직선상이 되라고 했어요. 일직선상. 근데 얘는 절대 일직선상이 될 수 없다. 그래서 뭐 했죠? 대칭 이동했던 거 기억나세요? 아, 선생님 그래서 얘를 X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합니다. A'은 1,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얘가 어차피 얘 더하기 얘나 똑같아지니까 얘가 일직선이 되는 요 길이를 구해주면 답입니다. 기억하세요? 똑같은 아이디어 들어갑니다. 23번 봐봐요. 23번. 두 점 A랑 B가 있대요. A랑 B가 그냥 밑에다 할게요. 1,2가 A가 여기 있고 B가 5,9가 한 여기쯤 있다고 칩시다. 5,9. 근데 Y = X가 요렇게 있는데 전 P가 X축 위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Y는 X 위로 움직이는 거야. 자, Y는 X 위로 움직여. Y는 X가 여기 있었어. 그럼 얘 더하기 얘네. 얘 더하기 얘네. 얘 더하기 얘네. 최소값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일직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돼, 안 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뭘 하냐? 똑같이 대칭 이동하는 거예요. 일직선을 만들기 위해서. 점 하나를 넘겨버려야 분명히 대칭 이동이 되어야 걔는 일직선이 나올 수 있다. 그래서 A라는 애를 Y = X에 대해서 대칭 이동 시키면 A' 이 되겠네요. 괜찮아? 그러면 얘는 어차피 얘 더하기 얘나 똑같을 거니까. A' 몇 컴마 몇입니까? 2,1이 되겠네. Y = X라는 애에 대해서 대칭시키면 XY가 바뀐다라고 했으니까. 괜찮아? 그래서 우리의 최소값은 2,1과 5,9 사이의 거리 하시면 끝이 나는 거예요. 대칭 이동 쓰자. 요 문제와 요 문제는 완전히 동일하고요. 다만 그 직선이 X축이었냐 Y는 X였냐 만 바뀐 것 뿐이죠. 아이디어는 완전 동일합니다. 24번은 A, P 더하기 P, Q 더하기 QB의 최소값이 돼요. 루트 더하기 루트인데 절대 할 수 없습니다. 그림 그려야 되는데 몇 번 꺾였어? 2번 꺾였어. 그럼 대칭 이동 몇 번 해야 돼? 2번 해야 되는 거예요. 2번 하면 되지 뭐. 자, 아니 생각을 해봐. 얘 더하기 얘다? 어떻게 대칭 이동시킬까? A를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요. A'이라고 하면 얘 더하기 얘나 똑같을 거 아니야. 하나라도 직선이 돼야죠. 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 얘 더하기 얘나 일로 내려가면 얘 더하기 얘나 똑같지 않을까?
결론. 얘나 얘나 똑같을 거라고요. 대칭 이동시켜서.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최소값은 얘와 얘가 일직선상이 되는 요 길이가 다르는 거죠. 대칭 이동 2번 시켜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되셨죠? 일직선상이 되어야 한다라는 아이디어가 끝인 거예요. 오케이? 네. 끝! 수상 끝. 완전 끝. 수상 끝. 끝. 네. 끝입니다. 진짜 고생하셨어요.